뉴스 감식반 김미선입니다. 첫 번째 감식 대상은 오늘 새벽 벌어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 습격 사건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 창문에 돌을 넣는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는데요. 그 내막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 사건인지 설명해 주시죠, 박상인 기자. 네, 먼저 일단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이 어제 새벽 2시 반쯤에 이 남성이 국회로 벌어진 일이에요. 들어갔거든요. 네. 20대 남성이 이제 국회 담을 몰래 넘어서 들어간 뒤에 숨어 있다가 앞서 들으신 것처럼 한 2시간 뒤인 한 오후 한 4시 반쯤에 국회의사당 본관 유리창 화단에 있는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창문을 깨졌는데 이 창문이 깨진 사무실이 국회의사당 2층이었는데 여기가 바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비서실이에요. 네. 유리창이 깨지면서 이제 비상벨이 울렸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방원이 출동을 해서 이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영등포 경찰서로 넘겨진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돌 투척에 관계자들 역시 많이 황당했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측의 이야기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새벽 4시 반경 신원불명의 남성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비서실에 돌을 던졌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의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일단 경찰은 이제 1차 조사에서 이 붙잡힌 남성 같은 경우는 울산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라고 좀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월요일 새벽에 저지른 범행이라 과연 왜 그랬냐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 일단 경찰이 1차 조사를 해봤을 때 이 남성이 현재까지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랬는지 그렇죠. 조사한 지 한 4시간이 넘었는데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을 거기를 노리고 돌을 던진 건지 아니면 국회에 그냥 불만이 있어서 거기에 아무데나 던진 건지 그 부분 여부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 조사해서 현장에 남은 물건을 봤을 때 휘발유하고 커터칼도 같이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걸 사용한 여부까지는 아직도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고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가 마무리되면은 그때 이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새벽 4시에 일어난 일이고요. 원내대표 비서실 유리창이 깨지긴 했지만요. 실제로는 이 정우택 원내대표를 노렸을 가능성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백대우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누구를 노리고 어떤 목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새벽 2시 반에 담을 넘고 그리고 4시 20분쯤에 원내대표실에 돌을 던진 거는 직접적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위해 목적보다는 위협을 가할 목적이 아니었느냐 이런 시각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범행 당시에 휘발유 2리터와 문구용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해서 네. 혹시라도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려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이 있는 저 국회의사당 본관 2층에는 누구누구의 사무실이 또 있습니까? 네, 국회 본관 2층에는요 각 당 대표실 그리고 원내대표실, 사무총장실 등 각 당 고위직 인사들의 개인 사무실이 있고요. 네. 그 개인 사무실 바로 옆에는 지금 이 공간처럼 비서실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않았다면 새벽 시간대에 외부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인 사무실 유리창을 파손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우발적인 사고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지명지물을 완벽하게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사람의 계획적 범행인지는 조금 더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완전히 또 계획적으로 보기에 약간 또 아리까리한 게요. 네. 국회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 새벽에는 특별한 뭐 국정감사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밤샘 뭐 농성을 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면 여기가 대체로 새벽 4시에는 거의 다 비어 있는 네. 시간이거든요. 그 상황까지는 아마 파악을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제 들어요. 생각엔 그냥 자유한국당에 불을 지르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창문에 스마트폰 등으로 빛을 비춰봤을 때는 당기라든지 여러 가지 포스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적성을 가지고 충분히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박사연 기자, 일단 이 20대 남성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일단 이 남성은 그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일단 봤을 때 국회 담장을 무단으로 넘었잖아요. 건조물 침입 혐의가 일단 적용이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국회 유리창을 돌을 던져 깼으니까 재물손괴 혐의까지도 추가가 되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이 남성이 소지하고 있었던 아까 휘발유나 뭐 문구용 커터칼 이거를 조사했을 때 또 다른 혐의가 나오게 되면은 혐의는 계속 추가가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거에도 국회에서 침입을 해가지고 벽에 낙서를 해서 논란이 되는 사례가 있었죠. 그럼요. 지난 2014년 10월에 벌어졌었던 바로 국회에 대한 낙서 테러입니다. 이번에는 돌 테러였습니다만 당시에는 스프레이로 벽에 엄청난 테러를 했었는데 바로 저겁니다. 저 국회 벽에 나 니들 싫어.
실어도 아니고 싫어. 네. 그냥 구어체적 표현으로 저렇게 그냥 엄청 크게 써놨어요. 어떤 사람이 저걸 했냐면요. 일부러 맞춤법을 틀린 것 같은데요. 네. 서울의 모 대학 재학생 2명이 저거를 썼다 그럽니다. 네. 경찰이 붙잡혔는데 결국 두 사람이 공영 건조물 손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어요. 그런데 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야, 왜 저런 거를 저기 썼냐 그랬더니 학교 과제물 하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기억납니다. 예, 네. 일상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광고 영상으로 표현하라라는 그런 과제물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낙서를 하고 촬영하다가 붙잡혔는데 죄가 되는 줄을 몰랐대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신 것처럼 국회까지 들어와서 테러를 저지르는 경우 흔치 않지요. 하지만 돌 던지고 유리창 깨트리고 낙서하는 거 정당 당사나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는 뭐 간간히 있었던 일이죠. 이거 뭐 지난 탄핵 당시에 워낙 아. 저희가 많이 봤던 장면이죠. 당시에 여당이었죠. 12월 당시에 새누리당 당사는 외벽이 그 촛불 집회에서 시민들이 던진 저렇게 지금 뭐 계란이 그냥 그야말로 투척이 돼 있는 그리고 명단이 이른바 친박계로 알려진 사람들의 명단까지 다 그려져서 계란 세례로 몸살을 앓았었고요. 네. 이때 그런데 더러워진 건물벽을 저렇게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의경들이 청소를 했다는 사진하고 또 목격담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더 비난이 커졌었죠.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은 사무실 간판이 계란 세례를 받고 또 새누리당 해체 스티커가 벽면 입구에 도배되는 등 순환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자, 문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사무실에서 인질극까지 벌어졌었잖아요. 그렇죠. 2015년 12월이죠.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50대 남성이 1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이다가 결국엔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흉기를 들고 난입한 50대 남성은 사무실에 있던 그 청테이프로 직원들을 이제 결박한 뒤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소화기를 건물 밖으로 던지면서 난동을 부렸는데요. 당시 건물에는 문현동 금괴 사건 도굴범 문재인을 즉각 구속하라라고 적힌 네.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었는데 뭐 이 남자의 그 당시 주장은 그 참여정부 시절 다큐멘터리 작가인 자신의 형이 부산 남구 문현동 땅 밑에 일제시대 만들어진 지하 어뢰 공장을 발견했는데 여기에 금괴가 많이 매장돼 있었는데 정부가 진실을 숨기려고 이를 은폐해 자신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런 사건이 이제 알려지자 지지자 사이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해서 뭐 금괴왕이라는 별명이 잠깐 또 부르기도 여기서 했었습니다. 비롯된 별명이군요. 계속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원내대표를 노렸을 가능성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백대우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누구를 노리고 어떤 목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새벽 2시 반에 담을 넘고 그리고 4시 20분쯤에 원내대표실에 돌을 던진 거는 직접적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위의 목적보다는 위협을 가할 목적이 아니었느냐 이런 시각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범행 당시에 휘발유 2리터와 문구용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해서 네. 혹시라도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려고 있었던 어허.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이 있는 저 국회의사당 본관 2층에는 누구의 사무실이 또 있습니까? 네, 국회 본관 2층에는요 각 당 대표실 그리고 원내대표실, 사무총장실 등 각 당 고위직 인사들의 개인 사무실이 있고요. 네. 그 개인 사무실 바로 옆에는 지금 이 공간처럼 비서실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않았다면 새벽 시간대에 외부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인 사무실 유리창을 파손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우발적인 사고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지명지물을 완벽하게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사람의 계획적 범행인지는 조금 더 봐야 국회에 대한 낙서 테러입니다. 이번에는 돌 테러였습니다만 당시에는 스프레이로 벽에 엄청난 테러를 했었는데 바로 저겁니다. 저 국회 벽에 나 니들 싫어. 실어도 아니고 싫어. 네. 그냥 구어체적 표현으로 저렇게 그냥 엄청 크게 써놨어요. 어떤 사람이 저걸 했냐면요. 일부러 맞춤법을 틀린 것 같은데요. 네. 서울의 모 대학 재학생 2명이 저거를 썼다 그럽니다. 네. 경찰이 붙잡혔는데 결국 두 사람이 공영 건조물 손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어요. 그런데 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야, 왜 저런 거를 저기 썼냐 그랬더니 학교 과제물 하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기억납니다. 예, 네. 일상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광고 영상으로 표현하라라는 그런 과제물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낙서를 하고 촬영하다가 붙잡혔는데 죄가 되는 줄을 몰랐대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신 것처럼 국회까지 들어와서 테러를 저지르는 경우 흔치 않지요. 하지만 돌 던지고 유리창 깨트리고 낙서하는 거 정당 당사나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는 뭐 간간히 있었던 일이죠. 이거 뭐 지난 탄핵 당시에 워낙 저희가 많이 뉴스 감식반 김미선입니다. 첫 번째 감식 대상은 오늘 새벽 벌어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 습격 사건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 창문에 돌을 넣는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는데요. 그 내막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 사건인지 설명해 주시죠, 박사인 기자. 네, 먼저 일단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이 어제 새벽 2시 반쯤에 이 남성이 국회로 벌어진 일이에요. 들어갔거든요. 네. 20대 남성이 이제 국회 담을 몰래 넘어서 들어간 뒤에 숨어 있다가 앞서 들으신 것처럼 한 2시간 뒤인 한 오후 한 4시 반쯤에 국회의사당 본관 유리창 화단에 있는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창문을 깨졌는데 이 창문이 깨진 사무실이 국회의사당 2층이었는데 여기가 바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비서실이에요. 네. 유리창이 깨지면서 이제 비상벨이 울렸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방원이 출동을 해서 이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영등포 경찰서로 넘겨진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돌 투척에 관계자들 역시 많이 황당했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측의 이야기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경 신원불명의 남성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비서실에 돌을 던졌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의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일단 경찰이 이제 1차 조사에서 이 붙잡힌 남성 같은 경우는 울산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라고 좀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월요일 새벽에 저지른 범행이라 과연 왜 그랬냐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 일단 경찰이 1차 조사를 해봤을 때 이 남성이 현재까지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랬는지 그렇죠. 조사한 지 한 4시간이 넘었는데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을 거기를 노리고 돌을 던진 건지 아니면 국회에 그냥 불만이 있어서 거기 아무데나 던진 건지 그 부분 여부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 조사해서 현장에 남은 물건을 봤을 때 휘발유하고 커터칼도 같이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걸 사용한 여부까지는 아직도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고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가 마무리되면은 그때 이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새벽 4시에 일어난 일이고요. 원내대표 비서실 유리창이 깨지긴 했지만요. 실제로는 이 저구 그런데 또 여기서 완전히 또 계획적으로 보기에 약간 또 아리까리한 게요. 네. 국회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 새벽에는 특별한 뭐 국정감사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밤샘 뭐 농성을 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면 여기가 대체로 새벽 4시에는 거의 다 비어 있는 네. 시간이거든요. 그 상황까지는 아마 파악을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제 생각엔 그냥 자유한국당에 불을 지르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창문에 스마트폰 등으로 빛을 비춰봤을 때는 당기라든지 여러 가지 포스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적성을 가지고 충분히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박사연 기자, 일단 이 20대 남성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일단 이 남성은 그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일단 봤을 때 국회 담장을 무단으로 넘었잖아요. 건조물 침입 혐의가 일단 적용이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국회 유리창을 돌을 던져 깼으니까 재물손괴 혐의까지도 추가가 되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이 남성이 소지하고 있었던 아까 휘발유나 뭐 문구용 커터칼 이거를 조사했을 때 또 다른 혐의가 나오게 되면은 혐의는 계속 추가가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거에도 국회에서 침입을 해가지고 벽에 낙서를 해서 논란이 되는 사례가 있었죠. 그럼요. 지난 2014년 10월에 벌어졌었던 바로